안녕하세요. 대부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를 보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이 LNG 피팅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LNG 수요가 증가하면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조선업 업황을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강한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업황 자체는 이 좋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조선업 전반적인 또 조선 기자재까지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이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강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가격 형성에서 이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 금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 다리 자체가 197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기와 굉장히 괴리가 떨어졌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전의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선박의 충돌 무게를 이 다리가 충분하게 견딜 수 없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운항을 한 이 항해사에게 더 책임이 있지 이 선박을 만든 이 조선사에 있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선박을 잘 만들어서 이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퀄리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입증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이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도입부에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 피팅 관련주이기 때문에 LNG 수요가 증가하면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LNG 같은 경우에 또 유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선주 영상을 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고유가 전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제가 유가에 대한 전망을 드렸는데 2024년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차질로 이 이슈가 엮이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는데 24년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가의 상승은 결국에 태광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LNG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LNG 피팅 기업인 태광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으로 단기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이 결국에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성과지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과지수는 왜 살펴보냐? 제가 이 조선기자재 업체는 이 조선업과 이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업 주가가 상승하고 이 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줄 때 이때 시기에 수급 자체가 기자재 기업들로 들어오는 경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 업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측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특히 도크가 꽉 차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업 호황이었기 때문에 도크가 꽉 찬 상태에서 이 중고선에 당연하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중고선가 지수 상승하게 되고, 이 결국에 중고선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신조선가 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게 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과지수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조선업 전반적인 업황세 자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은 태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환율 자체가.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환율은 제가 또 달러 가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몰렸던 자금들이 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주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업,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주가 상승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완화적인 이 통화 정책으로 이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 태광의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년 들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재고 자체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철강의 마진 약세로 인해서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또 철광석 가격은 바로 후판 가격의 이 기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후판 가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이 후판 가격을 또 철강사와 조선사가 이 상반기에 또 협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산 물량에 대한 후판이 굉장히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고 또 일본산 후판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국내 철광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을 인하한 채로 유리하게 조선업 입장에서는 끌고 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의 철광석 가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가격보다 철광석 가격이 더 높은 구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였으니까. 이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높았지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조금 협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는 이 당시보다 후판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죠. 이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후판 가격 협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조선 업체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을 인하하지 못하더라도 이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후판 가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판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이 선박 제조 원가가 감소하는 거죠. 후판 가격 자체가 선박 제조 원가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 원가가 감소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한다. 그래서 수익선이 개선이 되고 이 수익선이 개선되면 이 부분 역시 조선업 업황에 도움이 된다. 결국엔 조선 기자재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대는 12,2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태광을 처음 언급드렸을 때 이 당시 가격대가 11,000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의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12,000원 구간에서 13,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이 16,000원 구간까지 이 상승을 이어준 다음에 이 저항이 나온다. 그래서 박스권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광 같은 경우에 주봉의 11선 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주가가 상승할 동력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에 재무적인 측면도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LNG가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한 거죠. 이 태광은 LNG 피팅 업체고 LN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와 맞춰서 실적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니까 EPS도 당연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근 분기 2023년 12월 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00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24년과 25년 전망치를 보게 되면 또 2,000원에 대한 수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BPS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까? 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현재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박빙의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는 트럼프가 6%가량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전쟁을 이용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컸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보면 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 조선 분쟁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글로벌 이 조선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과 한국의 양강 체제죠. 이 한국에 대한 모든 조선업 리스크가 중국에서 왔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전당대회가 7월하고 8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미중 갈등을 좀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월과 8월 최소 2개월 전, 이 대략적으로 5월부터는 이러한 지지율 측면을 높이기 위한 이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조선업이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태강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태강의 가격적인 특성상 16,000원 구간까지도 강한 상승이 동반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강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